7번 아이언으로 170m를 보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골프를 얼마 전에 시작한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7번 아이언으로 너는 몇 미터나 보내? 나? 160? 보통은 150 정도 보내는데 잘 맞으면 160 넘을 때도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부럽다. 난 140도 겨우 나오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골프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 친구처럼 이랬거든요. 남자는 7번 아이언으로 170m는 보내야 한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냥 150 정도 보낸다고 하면 될 거를 잘 맞으면 160?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냥 남자는 무조건 비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골프를 치시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겠지만 사실 아이언은 비거리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겠죠. 아이언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하게 보내는 게 목적인데 마치 누가 더 멀리 보내느냐의 싸움인 것 같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게 제가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건 아니죠. 비거리가 많이 난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골프장에서는 파4 기준으로 드라이버를 치고 나면 7번 아이언을 드느냐 웨지를 드느냐에 따라서 버디 확률이 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숏 아이언을 세컨샷에 들었다고 무조건 버디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면 골프는 누가 더 실수를 적게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으세요? 드라이버를 못 쳐도 세컨샷이나 이 서드샷으로 찬스를 좀 잘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특징이 보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컨시더를 받아서 오케이를 그냥 받아버리니까요. 물론 이분들도 7번 이하 롱 아이언으로 갔을 때는 정확도가 조금씩 떨어지기는 하는데 150m 안쪽으로는 무조건 홀컵 근처로 공을 붙여버리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정작 저는 남은 거리만 보고 풀스윙만 하려니까 공이 자꾸 벗어났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골프를 내가 접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맘대로 안 되니까요. 제가 100%의 힘으로 풀스윙만 하니까 이 실수만 자꾸 많아지고 이 체력도 금방 떨어지고 뭐 어쩔 때는 다치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아이언을 칠 수 있을까 하다가 우연찮게 KLPGA 김정현 프로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제 머리를 탁 때리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언은 정확하게 보내는 클럽이지 절대 멀리 보내는 클럽이 아니다. 이 아이언을 편하게 쳤을 때 거리가 본인 거리고 그 이상으로 거리를 늘리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지금까지 내가 아이언을 반대로 치고 있었구나. 이 정확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최대한 멀리 보내야 홀컵 근처에서 마무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프로님은 정확하게 공을 보낼 수 있는지에 더 집중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여성분들은 아이언 비거리 때문에 고민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성분들에 비해서 거리는 안 나지만 정확성만큼은 또 확실하잖아요. 그 비밀은 바로 힘을 빼는 데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남성 골퍼들이 공을 멀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힘을 못 빼고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정말 1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이언 정확도를 먼저 올리는 연습이 이제 필요한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연습 스윙, 빈 스윙이라는 겁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같은 힘으로 같은 템포로 같은 자리에 헤드를 떨어뜨리는 연습 스윙이 무조건 되어야지만 모든 클럽을 잘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야 스윙할 때도 이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같은 힘으로 일정하게 샷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프로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프로들도 연습 스윙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해요. 이제 그분들이 연습장에서 공을 한 100개 정도 친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한 300개 정도 치고 오잖아요. 근데 프로님들은 연습 스윙만 한 300개 정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마추어의 약 3배죠. 그만큼 빈 스윙이 중요하고 이 연습 스윙이 없다면 공을 절대로 잘 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프로들이 아이언을 잘 치는 것도 이 빈 스윙을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같은 자리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약간의 테이크백 동작 뒤에 바로 샷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시합을 뛰고 있는 프로들을 보면은 시합할 때 그 공 치기 전에 연습 스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일정한 샷을 통해서 자신감을 올리는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아이언의 핵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필드에 나가거나 연습장에 가거나 무조건 공을 세게 쳐서 멀리 보내려고 막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생각 때문에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공을 멀리 보내고 싶다면 이것도 빈스윙을 통해서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윙 스피드가 늘어나고 내 힘도 이 공에 전달이 잘 되고 스윙 밸런스도 같이 생긴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연습 스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이것은 내가 생각한 지점에 헤드를 정확하게 일정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지점에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은 그 지점에서 정확하게 맞게 되는 거죠. 저도 사실 그 빈스윙 연습을 집에서 많이 하는데 한 지점에 헤드를 일정하게 떨어뜨리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기서 프로님은 눈을 감고도 일정한 자리에 헤드를 똑같이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언을 정확한 포인트로 떨어뜨릴 수 있으면 드라이버도 같이 좋아진다고 하네요. 와, 이러면 진짜 무조건 해야 되는 연습이겠죠. 이 빈스윙 연습이 사실 지겹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장 어떤 결과치를 가져다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안 하게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도 저는 제가 했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지점으로 헤드를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봤죠. 근데 자꾸 공을 치려고 해서 그런지 자꾸 이게 상체가 덤비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엎어치는 이제 아웃인의 스윙이 나온 거죠. 제 주변 지인분들도 이런 아웃인의 스윙 때문에 공이 우측으로 가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 프로님 레슨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 상체가 먼저 덤비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헤드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동작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게 다운스윙의 동작이라고 합니다. 이 다운스윙은 말 그대로 백스윙에서 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는 스윙을 말하는데 이때 스윙 궤도는 인투 아웃의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리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운스윙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힘을 줘야 할까요? 먼저 백스윙을 들 때는 팔이랑 몸에 힘이 들어가죠. 그러면 다운스윙을 할 때는 몸에 먼저 힘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손에 먼저 힘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하체부터 돌려줘야 될까요? 정답은 하체입니다. 왼발을 딛는 체중 이동을 먼저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 고정, 그리고 팔을 바닥으로 내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다운스윙의 순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운스윙을 할 때 보통 이제 백스윙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을 바로 시작하게 되면 헤드가 빨리 풀리는 거죠. 임팩트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말이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스윙을 들자마자 바로 공을 때리려고 덤벼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백스윙이 빨라서도 안 되고 느려서도 안 되는 적정 수준의 본인만의 템포를 찾아서 백스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연습을 그만큼 하라는 말씀이겠죠? 로리 맥길로이의 백스윙 연습하는 영상을 보면 템포가 아주 일정합니다. 이건 제가 쇼츠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각자의 다운스윙 타이밍을 알 수 있는데 백스윙을 하고 나서는 다음 첫 시작을 왼발에 체중을 약간 실어주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앞번에 올렸던 벤 호건의 연습 스윙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스윙의 시작은 왼발, 왼쪽 무릎으로부터 시작한다. 유명한 프로님들은 이 부분을 항상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연습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박세리 감독님도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셨지만 공을 치고 나서 체중을 왼쪽으로 완전히 다 이동을 해야지만 공이 우측으로 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체중 이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연습 방법은 바로 사이드 스텝입니다. 이 백스윙을 갖다가 한 템포를 쉬고 왜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기 전에 왼발을 앞으로 딛고 던지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왼발을 딛고 풀스윙까지 연결해 주는 거죠. 사실 이 연습이 좋은 게 왼쪽으로 체중을 완전히 이동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연습량이 부족한 저희 아마추어들에게는 이 굳어있는 왼쪽 근육을 열어주기에는 아주 딱입니다. 저도 요즘 연습을 계속하고 있는 방법인데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체중을 약간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팔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팔이 이제 확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약간 내려오는데 그 다음에 머리는 고정시키고 자연스럽게 체중이 왼쪽으로 가면서 스윙. 이 팔은 자연스럽게 딸려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물론 왼쪽으로만 체중을 이동한다고 해서 체가 너무 늦게 따라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헤드가 열려서 우측으로 공이 가겠죠? 여기서 이 문제에 맡기셨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이런 현상은 힘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버티는 힘이 약해서인 거죠.
우리가 임팩트 이후에 피니쉬로 가기 전에 헤드가 닫힌 상태로 스윙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열린 상태로 스윙이 진행되다 보니 우측으로 가는 공이 나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박세리 감독님이 체중을 왼쪽으로 완전히 이동시켜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왼발을 딛고 왼쪽 무릎을 살짝 열어주면서 골반 회전 그리고 어깨와 팔, 헤드 순서로 공이 맞을 때 왼쪽 허벅지에 힘을 줘서 헤드로부터 오는 힘을 버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헤드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팔, 어깨, 골반 순으로 피니시 동작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왼쪽으로 체중을 완벽하게 이동시킨 상태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번 아이언을 가지고 정확하게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하기 편한 스윙의 힘으로 치셔야 합니다. 일정한 스윙 템포로요. 절대 비거리를 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공을 보내기 위해서는 긴 스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닥 위치에 클럽 헤드를 떨어뜨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을 치려는 사람의 본성 때문에 상체가 먼저 덤비는 아웃인 스윙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다운스윙 동작이 필요한 거고요. 다운스윙은 백스윙 다음 동작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백스윙 탑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왼발 쪽으로 체중 이동이 되어야 하고요. 왼발을 살짝 디딘다는 느낌으로 체중을 이동하시면 채는 살짝 아래로 떨어질 겁니다. 이때 머리는 고정된 상태로 골반 내전과 동시에 채를 타겟 방향으로 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상체는 하체의 움직임에 의해 따라가되 공이 맞는 순간까지는 왼쪽 허벅지에 힘을 주셔서 버팀목을 만들어 줘야지만 공이 우측으로 나가지 않고 헤드가 닫히면서 똑바로 공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거리를 조금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복근에 힘을 주어서 회전 속도를 빠르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선풍기 강도로 치면 중에서 강으로 올리는 거죠. 이때 공이 우측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왼발을 디뎌주는 사이드 스텝 연습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때도 무릎이 펴지거나 척추각이 펴지는 일어서는 동작이 나와서는 안 되겠죠. 이제 이해가 잘 되셨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언을 축구로 치면 센터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목표한 그린까지 센터링해서 퍼터라는 공격수에게 패스한다는 생각으로 공을 보내야지 슛을 해버리면은 그린이 공을 받아주기가 어렵겠죠. 예측할 수 없는 비거리보다 나만의 정확한 아이언 거리로 코스를 공략하는 것이 좋은 스코어를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연습장에 가서 무작정 공을 많이 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은 연습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습하시면서 다치지 마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만의 거리를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예정이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수자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